자, 이번 시간에 들어갈 게 이제 일본. 자, 일본 시대 역시 중요하죠, 보니까. 자, 첫 번째 이제 비조 시대, 아스카 시대예요. 자, 아스카 시대는 사상 변화를 보니까 이제 불교 사상이 전래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불교에 영향을 받더라. 그래서 이 수미산, 불교의 그 세상의 중심에 있는 산이 수미산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수미산을 본뜬 형태가 정원에 등장하는 시기가 비조 시대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복례 사상의 영향도 받다고 보시면 됩니다. 복례 사상은 뭡니까? 신선. 신선 사상의 영향도 비롯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아서요. 일본에서 학도와 구도라는 섬이에요, 섬. 섬주던데 학성과 거북섬이에요. 십장생의 하나죠, 보니까. 그러니까 학과 거북을 본따 만든 섬이 연못 안에 축됐더라. 그러니까 복례산이 조성되고 조망의 미를 위해서 정원 내에 누각. 연못 중심이 사실은 연못에 섬을 만드는 이런 형식인데 조망의 미를 위해서 연못 주변에 누각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비조 시대는 이거죠, 보니까 백제 유민인 노자공이 일본에 가서 일본의 정원을 만든 시기가 비조 시대예요. 자, 기록 중요합니다. 일본의 추고천황 20년, 7세기 612년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일본석이라는 요 책에 나와 있는 기록이에요. 그래서 백제 유민인 노자공, 일본말로는 지기마려고 지기마려. 지기마려가 그 특기를 인정해서 황거조정, 이제 황궁의 남쪽 정원에다가 자 수미산석과 오교를 축조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교는 뭐예요? 이건 그냥 다리, 연못의 다리. 아까 수미산을 모방한 이제 일종의 석조물입니다. 이 석조물을 조성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중요하게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어때요? 이런 노자공의 이런 영향으로 일본 정원에서 수미산석과 지당의 중교, 다리를 놓는 양식이 전통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조시대 이렇게 나눠보니까, 그죠? 백제 유민이었던 노자공, 지기마려가 일본에 건너서 일본의 황궁 남정에 수미산석과 오교를 축조했다는 기록이 있더라. 어디에? 일본 서기의 기록으로 나와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나라 시대예요. 내량시대. 자, 특징은 굳이 이걸 필요 없습니다. 건축물은 중국편에 비해서 정원에서는 일본 특유의 양식이 나타나는 시기가 나라 시대예요. 그래서 자연 풍경의 모습에 역시 사상적 면이 강조된 것으로 상징화 수법이 주로 이용됩니다. 우리나라는 사회주의적 풍경식이 역시 도입되는 거예요. 그 다음 불교와 복례 사상이 주가되었더라. 똑같이 보니까 역시 이 사상이 주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정원석에 대한 관심이 증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석가성법이 많이 늘더라. 별 필요 없습니다. 그 나라 시대 대표 정원을 보니까 이제 귤도궁이라는 궁이 있습니다. 만엽집의 책 이름이에요. 여기에 기록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무천왕 황태자의 저택으로 연못가에는 바위와 돌이 산재한 바닷가의 모습을 모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폭포가 존재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귤도궁이에요. 알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 이 시대 대표적으로 평성궁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 아세요? 자, 나라 시대 대표적으로 평성궁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S자 모양의 곡지가 발굴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형태예요, 이렇게. 요런 형태의 이제 곡지가, 요런 식의 곡지가 이제 발굴되는 게 평성궁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적지입니다. 그래서 남북으로 길게, 이제 좁고 길게 사용하는 수로 같은 이제 곡지가 평성궁에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 곡지를 보니까, 나왔죠? 양안에는 조약을 깔고, 유수의 굴곡점에는 형태 좋은 돌을 배치하고, 지중해는 경사가 있는 암도, 이 섬인데 돌로 이제 섬을 배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곡지 중에는 바닥에 목상, 나무 상자예요. 그 나무 상자를 묻어서 수초를 식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닥에다 자갈이 보니까 그래서 나무 상자를 이렇게 묻어가지고 여기다가 연꽃 같은 이런 것들을 식재한 거예요. 자, 그래서 보니까 어때요? 이런 곡지 자체가 중국이나 한국은 절석, 돌을 잘라가지고 만든 유배거, 수로 만들기 위해서 자연석, 조약돌과 경석의 자연석을 이용한 곡지가 발굴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 중은 이거예요. 그냥 돌을 잘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우리나라 이제 물이 흘러가는 이제 곡수를 만든 거예요.
그에 비해서 이제 일본은 이렇게 자연석을 이용한 이제 경석을 이용한 곡지가 발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못 속의 입석과 호환석조는 대륙풍이 보였더라.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성무천왕 원형기로 보니까 도지에서 곡수연. 자, 여기서 말 그대로 곡수연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 하나 보세요. 그래서 뭡니까? 결론은 평성궁에 S자형 곡지였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곡수연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중요하죠, 보니까. 이런 이제 평성궁이 있더라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평성궁을 발굴하니까 이런 형태의 곡수가 남아있는 거예요, 곡지가. 자, 특이하게 뭡니까? 이런 조약돌, 자갈 쪽 깔져 보니까. 그죠? 여기는 이제 섬을 배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서 곡수연을 행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 하시면 돼요. 형태는 굳이 외울 필요 없고, 나라시대 평성궁에서 곡수연을 행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도 중요해 보니까 이제 평안시대, 해안시대입니다. 실제적인 지금의 교도로 천도되는 시기가 평안시대, 해안시대예요. 자, 이 시대의 산업 배경 보세요. 자, 평안시대 전기는 특징 보세요. 자연 지형을 정리해서 큰 면적의 원지, 연못을 만들고 이제 수석 정원을